네, 파워 시스템으로 오늘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석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코스피는 아침에 조금 밀렸지만 한 3.02포인트 소폭 하락 마감됐고요. 코스닥은 거래소 소형주랑 같이 좀 플러스권으로 반등하면서 같이 나란히 상승하면서 마감됐는데요.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중국 모멘텀 그리고 시세 순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장중에 중국 지표 나왔는데 예상보다 잘 나온 것이죠? 네, 잘 나왔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 지표 그리고 지금은요 종합주가지수의 수치, 코스닥의 수치 이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시장이 선물 수급의 헤게몬에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가 오르고 떨어지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보시면은요 종합주가지수는 떨어졌죠. 그런데 상승 종목 수가 오늘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근 장에서는요 시장의 흐름을 분석을 하고 점검을 하고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종목의 흐름이라든지 수급의 흐름 여기다가 포인트를 맞추셔야지 현재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손해 안 보고 수익을 내는 것이지 그냥 외형적인 지표 있지 않습니까? 지수가 어쩌고 그리고 뭐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저께 뭐 미국의 경우는 다시 급락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예측하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을 가지고서 분석하는 관점. 즉 중국의 경우도 다른 거 없어요. 이번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중국의 모멘텀이라는 것이 이전부터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중국의 경제 지표를 갖고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뭐냐면 확인됐던 부분들이 제가 지난주에 중국의 경우는 중국 300일 이동평균선이 돌파되면 그때부터는 모멘텀이 형성될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접근을 할 때 확인되고 있는 상황을 가지고서만 보자. 이런 관점이니까요. 지금 분명히 여러분께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한쪽에서 중국 모멘텀이 우리 시장을 받쳐주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그 선물 쪽 시세 흐름 보면 여전히 좀 지수는 선물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보고 계시는데요. 예. 요즘에 보니까 그 베이시스가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프로그램도 보면 오늘도 거의 한 6천억, 5,900억 정도 들어왔는데 이렇게 선물 쪽을 좀 강하게 끌어올린다는 건 앞으로 시세가 좀 더 추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선물을 고전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책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선물이 이제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향후 지수가 좋을 것을 예상을 하면서 선물 쪽에서 상승 배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물 쪽에서 지금 매매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투기적인 그리고 단기 투기 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한쪽에서는 향후에 우리 증시가 좋아질 것을 예측을 해서 선물 쪽에서 상승세가 강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또 다른 한쪽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선물 쪽에 지금 있는 주도 세력들이 일정 정도는 매수 포지션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빼지 않고 있다.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후자 쪽이 강하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도 지수가 들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방금 잘 지적하신 것이 뭐냐면은 선여물관의 시장 베이시스가 지금 컨텐츠 상황이 이제 확대되고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선물 쪽에서 아직까지 외국인 투자가들의 경우는 매수 키를 아직까지는 잡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들이 지수의 흐름을 방어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들이 이 흐름은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염두에 둔 대응이 항상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종목은 뭐 기존에 뭐 증권 건설에다 산업재까지 좀 포함시켜서 이렇게 좀 중심 타겟으로 해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시세 흐름에서 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그게 맞고요. 삼성전자를 지금 얘기들을 안 하는데 삼성전자 이제 어저께 제가 삼성전자의 포인트를 한번 잡아드린 부분 적이 있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말입니다. 최근 3일 동안에요. 140만 원짜리 주식이 지금 129만 원대까지 내려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시장의 흐름은 사실은 지수는 2070포인트 있지만은 시장 한켠에서는 이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이렇게 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겁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삼성전자의 이런 급락 흐름은 분명히 향후 시장의 흐름을 알려주는 하나의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즉 그 얘기는 기존의 증시장의 중심으로 보인 바 있었던 뭐 대형 IT라든지 자동차 흐름들의 경우는 항상 조심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이 관점 하나를 정리를 해드리고 그럼 다른 하나의 관점은 뭐냐? 제가 이제 최근에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그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미국 증시, 유럽 증시 보지 마세요. 중국 증시만 보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중국 증시와 연동된 시세만 보자. 이게 답이라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이제 시세 흐름을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 쪽에서는 화학주들이 강했잖아요. 롯데케미칼, 뭐 대한유화 이런 것들이 강했는데 그 흐름이 뭐냐면은 이전에 이제 철강주들의 흐름이 추세적인 상승의 흐름을 이어나간 이후에 또 화학주들의 흐름, 그 다음에 최근에 보시면은 철강주들의 흐름 강하죠. 그 다음에 조선주들의 흐름도 바닥을 지금 확인하고 있죠. 즉 이 얘기는 우리가 삼성전자가 한쪽에서 박살이 나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 시세가 피어나고 있는 거. 과거에는 보면은 사실은 철강이라든지 조선 이런 종목들의 경우가 화학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경우가 이렇게 독자적인 시세 흐름을 보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흐름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타켓을 압축해야 될 부분들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지금은 다른 종목 볼 필요 없어요. 화학주 보시고 화학주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롯데케미칼, 대한유화만 보시고 그다음에 철강주 쪽에서도 동국제강, 이제 동국제강 같은 경우도 오늘 여러분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차트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에서 말입니다. 분명히 살아나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무조건 사놓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동국제강, 그다음에 뭡니까 현대제철, 포스코는 앞서서 나가고 있는 흐름들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조선주 실적이 안 좋다는 점 때문에 약간 흔들었지만은 사실은 삼성중공업과 한진중공업은 그러면서도 추세를 다시 이탈하지는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한진중공업의 경우에도 미리 사놓고 기다리면 다음 주 흐름에서는 기대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단기 수급적인 흐름 속에서는 여전히 오늘 보시면은 현대건설, 그 다음에 대림산업, 어저께 대림산업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추세가 선순환 과정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흐름들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선택해야 될 그야말로 대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림산업, 현대건설의 흐름, 그 다음에 증권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중반 코스까지 강세 흐름 이후에 이제 한번 눌림목을 보이는데 눌림목 구간 속에서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압축된 세 종목 중심의 대응을 이어나가야 된다. 네, 그런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시장 마무리 정리 김철철 전문가와 함께 해봤습니다.